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용비교에서 살고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징어 게임 주인공의 번호가 새겨져 있는 티셔츠가 무려 39달러,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합니다. 또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양은 도시락통은 무려 한국의 10배 가격으로 받고 있대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달고나 신드롬. 달고나 게임을 놓고 저게 뭐가 어렵냐 다들 도전해보니까 아예 직접 난이도를 체험해볼 수 있는 달고나 세트까지 판매되고 있다 합니다. 이 비영어권 영화가 전 세계인의 열광을 얻긴 쉽지가 않은데 그 한계를 넘은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괜히 자랑스러우면서 어깨가 으쓱 하는데요. 이 자랑스러운 유행에 우리도 한번 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은 집에서 달고나 만들어 먹어보기로.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 뮤직박스 DJ 박은경입니다. 첫 곡 적재 타투로 성동 뮤직박스 문 활짝 열어볼게요. 성동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성동 뉴스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성동구의 노력입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명사들을 초청해 2021년 하반기 성동 명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강의 주제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일상회복, 다가올 미래 준비라고 합니다. 참 주제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특강은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회차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오는 28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센터에서 서울 백병원 박현아 교수가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족 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 문제니 들어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오프라인 사전 신청은 마감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온라인 생중계가 또 있다는 거. 듣고 싶은 분들은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실시간 방송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찬 내용으로 가득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재활용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재활용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꽤 많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왜 우리 아주 작은 플라스틱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배출하잖아요. 근데 정작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공정 과정에서 너무 작아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플라스틱들 그냥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들만 모아 업사이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플라스틱 정거장이란 캠페인을 운영한다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면에서도 역시 성동구는 으뜸인 것 같은데요. 이 깨끗하게 세척된 플라스틱 뚜껑 5개 이상을 성동구청 공동주택과 부서로 가져오시면 친환경 굿즈와 교환해드리는 방식이라 합니다. 생각보다 환경 보호하기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기간은 10월 29일까지지만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성소동에 위치한 플라스틱 방앗간이나 서울 새활용 플라자 슈퍼마켓 아닙니다. 슈퍼마켓으로 가져다 주시면 된다고 해요. 자원순환에도 도움되고 또 친환경 굿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의 기회가 아닐까요? 이런 기회 놓치진 않으실 거죠?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추가 문의는 성동구청 공동주택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성동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헥터와 뎁트의 이터널 선샤인, 애쉬 아일랜드의 멜로디 이렇게 두 곡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이 도착한 사연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순 없죠. 대신 오늘은 읽어보기만 해도 웃음 지어지는 글을 발견해 가져왔습니다. 어떤 결혼한 여성분이 쓴 글이에요. 제목은 행복하신 분 계신가요? 전 그냥 연애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남편한테 특별한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국을 끓였는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맛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냐고 기특하다고 두 그릇이나 먹더니 제가 간을 덜 했었나 봐요. 저를 불러서 본인 스타일대로 간을 조금 더 해봤다고 한 스푼 떠먹여주는데 이게 글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 일어났는데 옆에서 자는 남편이 너무 잘생긴 거 있죠.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행복하네요. 그래서 이 글을 적습니다. 다들 행복하신가요? 같이 행복한 마음 공유해요. 아참, 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강아지 털이 엄청 부드러운데 강아지를 베개처럼 베고 있으면 달달한 향이 나고 부드러워서 행복해지기도 한답니다. 와, 정말 이 행복함이 그래 잔뜩 묻어나서 듣는 사람까지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이 글을 보고 저는 결국 이 행복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각각 행복의 유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그럼 행복하신가요? 이제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이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방이나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의 댓글로 여러분의 공유하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고민들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소중한 사연들 빠짐없이 읽어드리니까 꼭 보내주세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노래로 신청곡 대신하도록 할게요. 레몬의 널 만나러 가는 길이야.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가을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 천고마비의 계절, 또 단풍의 계절, 식욕의 계절, 독서의 계절. 유독 가을에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갑툭상에서는 가을의 별명,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별명인 독서의 계절이라는 별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를까요? 최초로 가을이 독서하기 좋다는 이야기는 사자성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등화가친. 중국 당나라의 문학자 한유가 아들에게 독서를 권하기 위해 지어보낸 시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독서하는 인구가 일부 계급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자성어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을과 독서를 연관짓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가을을 독서와 연관시키는 문장이 본격적으로 이용된 것은 문자를 해독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근대 시대 때부터입니다. 1922년 9월 발행된 잡지 개벽 27호에 이도나의 진리의 체험이 게재된 적이 있어요. 그는 거기서 초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마을의 들과 언덕에 들어왔으니 힘써 등불을 가까이 할 만한 시대가 왔다. 학교는 개학을 시작하고 공부하고 이는 책을 펴야 할 시간이 왔다. 라고 하면서 독서를 권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924년 9월 18일자 동아일보에는 신량은 독서계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1925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에는 경성도서관에서 본 최근의 독서 방향이라는 기사가 실리면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정의하게 됐죠. 여기에 조선총독부가 문을 열면서 총독부 도서관은 이해 가을에 서울에 있던 공공도서관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협회를 조직, 매년 가을에 도서관 무료 공개와 같은 독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을 독서 주간으로 이어지면서 가을 이퀄 독서라는 공식이 성립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최고의 반전, 정작 1년 중 가장 책이 많이 판매되는 계절은 바로 여름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예상 바뀌지 않아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가을이 아닌 여름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여름의 책 판매량은 다른 계절보다 15%가량이나 많다고 합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된 유래부터 뒤에 엄청난 반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독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면 좋다는 거, 우리 책 많이 읽어가지고요. 지성인 되자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엔 WHO 세계보건기구가 있다면 성동구엔 WSO 세계성동기구가 있다. 가을 탄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말해보기도 했죠. 보통 가을에 우울한 기분이 들면 그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계성동기구 WSO에서는 손쉽게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반신욕으로 체온 높이기. 반신욕이나 목욕 등으로 체온을 높이는 것은 우울감을 떨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란셋에 실린 한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신부 체온을 1.5도에서 2도 정도 올렸더니 항우울제를 먹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는 기분, 식욕, 성욕 등 본능을 조절하는 조직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체온을 높여 시상하부를 자극하면 주변의 감정을 조절하는 조직도 영향을 받아 우울감이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햇볕 최대한 많이 쬐기. 햇볕을 쬐는 것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양을 늘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부족해도 이 우울감을 가져오는데 햇빛은 이 호르몬의 분비도 도와서 우울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수면 주기가 바로 잡히는데 올바른 수면을 하게 되면 우울감도 당연히 한층 나아지겠죠? 세 번째는 일주일에 3회 45분 운동하기예요. 말 그대로 일주일에 3일 45분 이상 중등도 강도로 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등도 강도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세로토닌이 제대로 분비돼서 우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 어느 정도냐? 등에 땀이 나고 또 옆사람과 이야기하기 조금 버거울 정도의 운동을 말합니다. 운동하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고 이로 인해 우울증으로 생기는 인지기능 저하, 무기력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진짜 별거 아닌 3가지니까 사실 이 3가지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천도 안 해보고 우울증 걸리면 억울하니까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친구 입에서나 내 입에서 나 가을 타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바로 이거 실천해보세요. 한층 가벼운 기분이 들 겁니다. 오늘의 세계 성동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WSO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노래 들으시죠. 웨슬리의 홈, 방탄소년단의 버터입니다. 오늘의 테마 음악 시간.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노래들을 들려드리는 코너죠. 역시 가을이 오니까 하늘이 정말 높고 또 구름도 뭉게뭉게 배경은 파랗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코로나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해서라도 놀러가는 꿈을 꾸며 드라이브 하시라고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노래로 주제를 선별해봤어요. 아마 이거 틀면 이 상상 속에서 운전하시다가 옆 차선에서 제목 알려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람 맞으면서 신나게 달릴 준비 되셨죠? 그럼 노래 갑니다. 마시멜로우의 Live Before You Love Me, 포스트 말론의 Circle, 저스틴 비버의 Peaches 이렇게 3곡입니다.
자, 다들 잘 달리고 오셨나요? 이 바람 맞으면서 시원한 공기, 또 자연 내음 맡은 거 맞으시죠? 너무 과몰입한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이 즐거운 노래로라도 여러분의 답답함을 달래주고 싶었던 제 심정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곧 좋은 날 올 거니까요. 오늘 성동 뮤직박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신청곡 있으시다면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이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 채팅방이나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의 성동 뮤직박스 영상 하단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남긴 이야기 또 전하고 싶은 말들 모두 담아 듣고 다음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 곡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 회복을 응원하며 멜로망스의 선물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동해요. 지금까지 DJ 박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